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조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류정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상승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또 이런 추세가 나오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수치로 봤을 때 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가장 신뢰하는 조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 K스탯을 비롯한 4개 회사가 같이 한 MBS 조사는 네. 그 2주 전 지난 조사에 비해서 2%포인트 올라간 34%,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고 한국갤럽에서는 36%.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3주 연속 올라갔죠. 이게 이제 그 10월 중순에는, 10월 셋째 주에는 30%까지 떨어져 갖고, 그 당시 저희가 야, 이거 더 떨어지면은 20%대로 다시 가느냐,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추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 3주일 동안 33, 34, 36으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연합뉴스 매트릭스 조사는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37%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전 34%에 비해서 3%포인트 올라갔다. 예. 근데 이런 주요 조사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조사들에서 그 경향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수치도 뭐 34, 36, 37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뭔가의 그 반등세에 뭔가의 기회를 탔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당 지지율도 매트릭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2%. 그리고 그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34%. 네. 그리고 MBS 조사도 국민의힘 31%, 민주당 28%. 네. 그러니까 이제 수치는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적게는 2%에서 뭐 한 3, 4%까지 국민의힘이 앞서 있다. 예. 뭐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한 달 전에는 특히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1, 2%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뒤진 결과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뀐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일단 그 현상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에서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때만 하더라도 흔들렸던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이렇게 다시 반전 상승하는 가장 큰 원동력,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예. 강서구청장 선거가 언제죠? 그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죠. 네. 이제 8, 9월 달까지도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이 뭐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 직후에 좀 더 떨어진 게 있죠. 예. 네, 더 떨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은 어떤 그 세간의 관심을 끄는 선거, 특히 뭐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더 그렇고,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질 수밖에 없는 승패가 갈라지는데, 네. 그 선거가 지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거에서 진 쪽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선거에서 이긴 쪽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항상 봐왔어요. 그렇죠. 항상 봐왔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실제로 그러면은 이긴 쪽으로 호감도가 확 올라갔느냐, 또 진 쪽으로 뭐 호감도가 확 빠졌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긴 쪽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약간 좀 신이 났다. 그리고 이제 진 쪽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흥이 안 나서 뭐 대답도 하기 싫다. 일종의 여운의 결과에 대한 여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민주당 쪽이 이겼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 보수 정당 쪽 지지자들은 조사에 잘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네.
텔레비도 안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뉴스도 안 봐요. 드라마는 보지 않겠어요? 드라마는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뉴스를 보기가 싫어. 아. 보기가 싫어. 그리고 만족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유튜브도 안 봐. 아.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 예.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쪽에서는 또 뉴스 시간을 기다려요. 아하. 기다리고 또 이제 그 정치 평론하는 뭐 이 종편이나 뭐 이런 것도 또 열심히 보고 반대쪽에서는 또 이제 안 보고. 그러니까 하물며 텔레비 시청률도 그런데 예. 여론조사 응답률은 어떻겠어요? 누구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뭐가 어쩝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도 예.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한 테포 좀 지나갔다. 뭐 지나갔다는 그러니까 썰물과 민물이 지나가고 난 이유다.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약간 약간 이전 상태로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 양쪽 지지자들이 좀 약간 얼얼했는데, 그 광서구청장 선거를 보고 17%포인트나 차이 나는 걸 보고 이제 얼얼했는데, 이제 그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당은 뭔가에 이제 그 혁신위도 출범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혁신안이 뭐 1, 2, 3호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뭔가의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의 몸부림이군요. 예, 뭔가에 이제 뭐 몸부림이건 아니면은 뭐 구애 작전이건 뭐건 어쨌든 뭐가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야당은 상대적으로 뭔가 변화를 한다는 느낌은 잘 안 주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승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내년 총선도 윤석열 정부 이대로 오면은 폭망한다라고 정말 비난을 무차별 폭격을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럼 지지율 지형도 많이 변하겠구나 생각했는데 MBS, K-스테이트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 조사를 보면 28%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이렇게 오히려 뒷걸음치는 민주당의 지지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시간에도 얘기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제 여야 득표율이 이제 진교훈 후보인가요? 민주당이 진교훈 민주당 현 강서구청장입니다. 56%였죠. 네. 그리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보수층 규모, 진보층 규모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35에서 40%, 진보층도 35에서 40%, 많아야 40%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로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도층이 뭐 한 20에서 30%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40%라고 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39% 얻었는데 사실 보수층은 투표할 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이 56%를 얻었다. 그러면은 원래 진보층도 한 40%였는데 16%포인트 더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20에서 25 내지 30 가까이 되는 보수층의 절반 이상이 이쪽을 찍었다는 얘기죠. 중도층. 근데 이제 중도층이 표심을 하는 게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스윙보트죠. 스윙보트인데 스윙하는 간격이 옛날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근데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도층에서 한 평소보다 뭐 한 15%, 16% 더 얻었다. 그럼 그 15%, 16%가 영원히 자기 거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건 착각이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중도층들은 찍긴 찍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이제 쳐다보는 거죠. 이제 어떡하냐 뭐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이걸로 우리는 200석 갈 수도 있다. 내지는 그리고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모아다가 탄핵도 하고. 그렇죠. 탄핵도 하고. 그리고 소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다가 왜 1년 반이 지나고선 왜 이 정부 들어서 하냐. 그때도 180석이고 지금도 180석인데. 예. 그러니까 왜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하느냐. 뭐 그거는 특히 방송법 같은 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방송법은 여당이나 대통령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거나 네.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경영진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이 더 크게 돼 있죠. 예. 지금은. 근데 이제 이번에 낸 방송법 개정안은 그러지 말고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은 공영방송 경영진은 당연히 그 여당 쪽, 그게 민주당이 됐던 누가 됐던 여당 쪽의 영향이 큰 사람 쪽으로 구성이 되게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야당 쪽으로 이게 많이 무게중심이 이제 이동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당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야당 때는 왜 하냐라고 하는 얘기에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 대한 지금의 지지율 평가와 맞닿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대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주춤하거나 내려가는 그 현상을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